자, 함수의 연속. 우리가 이제 요단에서는 이제 연속이라는 게 뭔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나 배우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 정리 하나 배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속은 뭐냐? 이건데. 우선 이제 뭐 국어적인 느낌은 좀 있죠. 함수의 연속. 연속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이제 이어진 거 뭐 이런 느낌이 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 이제 앞에서 극한 배울 때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함수의 극한 조사에서 제일 좋은 방법. 극한은 어떻게 조사하는 게 좋다? 어떻게 조사하는 게 좋다? 함수의 극한은 뭐가 있으면 극한 조사하기가 좋다? 지인이 뭐가 있으면 극한 조사하기가 좋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 내가? 은하 뭐가 있으면 좋다? 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때는 뭐가 있으면 좋다? 그래프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프가.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우선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당연히 어떻게 있는 거? 이어져 있으면은 이게 연속이야. 당연한 거지. 그죠? 이어져 있는 게 연속이에요. 그래프,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면은 기하학적이 아닌 대수적으로 정의, 수학적인 정의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 정의로 우리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함수가 어떤 fx가 a라는 포인트,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 값이 찍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가 그 1번하고 2번에서 얘기했던 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우리는 거기에서 연속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좀 볼까요? 만약에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x는 a예요. 그럼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냐? 연속이라고 안 해요. 왜 안 하냐? 얘는 이게 지금 fx입니다. fa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뚫려 있죠. 아무데나 안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라고 안 해. 자, 두 번째는 자,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함수가. 그럼 얘는 아까는 a가 안 찍혀 있었지만 지금은 찍혀 있어요. 그럼 얘 연속이라고 하냐? 연속이라고 안 해. 왜 연속이라고 안 하냐? a라는 데에서의 리미트 극한 값이 보니까 좌극한은 여기 알파라고 하고 우극한은 베타라고 하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질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안 해.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냐? 정의되어 있어요. 알파라고 합시다. 극한값 있냐?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 베타. 있죠? 그럼 얘는 연속이라고 하냐? 안 해. 왜 안 하냐? 얘는 이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 요게 안 같으니까 같질 않아서 이건 연속이라고 안 해.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 세 가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고요. 자, 실전용은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돼. 그럼 결국엔 세 가지 체크는 3번에서 해결이 되겠어요. 왜? 결국에 우리는 이제 실전에서 x는 a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수값과 극한값을 보려면은 함수값의 존재 1번을 보겠죠. 극한값을 구할 때 2번을 보겠죠. 마지막으로 같다를 볼 때 3번을 보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선 여러분이 이것만 해보시면 되겠죠. 함극,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를 보셔야 되겠고, 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하실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뭘 따진다고 하냐면은 함우좌,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함극을 보고 언제는 함우좌를 보는지는 그 주어진 함수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어진 함수를 보고. 어쨌든 극한값을 좌우 극한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볼 거냐 아니면은 나눠서 봐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앞으로 함수의 연속을 조사하실 때에는 어떻게 한다?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면 된다. 세분화해서 함수값과 우극한, 좌극한을 비교하시면 된다까지. 앞으로 여러분이 연속성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하셔야 되는 작업. 함극, 함우좌, 함극, 함우좌. 불연속은 아니면 불연속이야. 됐죠? 아니면 불연속. 됐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연속은 이제 이게 중요하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좀 자잘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거는 하나의 포인트에서의 연속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배웠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확장을 해가지고 구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배울 거예요. 구간. 이게 우선 구간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거부터 좀 배경지식처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수 1, 2에서 특히 2에서 함수를 배우면서 집합에서의 정의역을 뭐 범위로 이렇게 조건제시법 나타내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저렇게 집합으로 쓰려니까 어때요? 약간 좀 번거롭죠. 길고 그죠? 중괄호자 그 못 그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좀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새로운 수학적 기호로 구간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구간. 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쓰는 용어긴 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수학적 용어입니다. 구간이라는 구간. 그래서 뭐냐? 범위를 나타내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범위를 나타내는 그 집합. 범위를 나타내는 집합을 수학적 기호로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범위를 어떤 기호로 쓰냐? 대괄호와 소괄호를 이용해서 쓰고요. 구간의 양 끝의 값을 이렇게 좌표처럼 콤마로 쓰는데 이 콜이 있으면은 대괄호 표시를 하고요. 이 콜이 없으면은 소괄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이 있는 데는 대괄호, 없는 데는 소괄호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거죠. 자, 예시 한번 보시면 뭐 이거 뭐 예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뭐 1, 2, 3 미만이다. 그럼 얘를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면은 1,3인데 여기는 대괄호, 여기는 소괄호 이렇게 표시한다.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을 때에는 이렇게 대괄호로만 되어 있으면은 우린 요런 거를 갖다가 이 콜이 다 있다는 거죠. 닫힌 구간이라 그래요. 닫힌 구간. 반대로 이 콜이 둘 다 없어요. 소괄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닫혀있다, 열려있다라는 수학적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실 거고, 그래서 닫힌 구간 1에서 2까지, 열린 구간 1에서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섞인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괄호도 있고 대괄호도 있는 건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잘 안 읽어. 그냥 얘야 우리가 문제에 나오면은 닫힌 구간 1에서 2까지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1 이상 3 미만이라는 소리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이거를 반 닫힌 구간 1에서 3까지, 반 열린 구간 1에서 3까지 이렇게 잘 안 읽어. 아무거나 읽어도 돼. 대괄호가 아무데나 한쪽만 있고 소괄호가 한쪽만 섞여 있으면 그냥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둘 다 읽는다고. 아무렇게나. 이겠죠? 읽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약간 특이 케이스만 좀 보시면요. 특이한 것만. 현식아, 졸리죠? 졸릴 때는 참여를 해야 돼. 너만 다 대답하세요. 자, 조건예시법인데 이거 조건예시법은 생략. 여기까지는 틀이고 여기만 쓸 테니까 구간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구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기호의 시작은 여러분이 수직선이에요. 얘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어떻게 돼? 2 이상이니까 요거잖아. 요거.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구간의 기호를 나타내면은 2 시작하는 데가 왼쪽 콤마. 근데 끝이 없잖아. 계속 가잖아. 이제 무한대. 그리고 이제 소괄호 대괄호를 줄 건데 2는 이 콜이 막혔잖아. 그럼 여기는 대괄호 닫힌대. 그리고 무한대는 항상 무한대라는 건 수가 아니고 계속 커지는 상태. 도착할 수가 없죠. 이 콜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소괄호. 이렇게 쓰는 게 구간의 기호. 특이 케이스. 할 수 있겠지? 다시 현식이. 이거 너무 쉽긴 한데 x 마이너스 2 아니, 똑같은데 저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구간의 기호로 소괄호 아무튼 해불러. 불러.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2 소괄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열린 구간 음의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죠? 아 이거 니네 절대 안 틀려. 한번 배우고 나면. 그럼 지은이 여기가 만약에 모든 실수 x입니다. 모든 실수. 그럼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모든 실수면 열린 구간 음의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특이 범위 표시기에 다시 넣어. 자 여기 소괄호 여기 안에만 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이거 말고 이렇게 물어볼까? 이거 말고 어떻게 물어보지? 어떻게 할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면 우리가 이제 주로 유리함수 같은데 많이 나왔던 정의역 범위죠. 유리함수에서 나왔던. 어떻게 내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시고 쓱쓱 싹싹 쓱싹 싹싹 해가지고 쓱쓱 싹싹. 자신있게 진로.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럼 얘를 이제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면 요쪽 범위는 음의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열린 구간이고 요쪽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이고. 맞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는 뭐 써야 돼 현식이? 이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죠. 이고는 애초에 공집합입니다. 그럼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간의 기호로 쓰라고 하면 학교 교과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를 또는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교과서도 있고요. 답에. 근데 어떤 교과서는 우리가 이 구간이라는 기호가 집합을 어쨌든 간소한 기호 아닙니까? 근데 또는이 집합으로 말하면 뭐예요? 현식이 또는이 집합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책에는 실제로 교과서에 한글로 또는을 안 쓰고 구간의 기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책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학교 시험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 푸실 때 단답형 답 쓸 때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예전에 내신 빈출이 이런 거예요. 요거 이제 요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갖다가 기호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연속인 구간을 기호로 나타내라.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수원
원투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얘가 이제 무리식이 있어요. 그럼 무리식이라는 게 그래프 그렸을 때 얘가 이제 연속이 되려면은 이제 뭐 시점 잡아서 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호 안에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거든. 그럼 얘가 이제 x의 범위가 뭐냐면은 9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럼 얘를 갖다 기호로 나타내시면 음의 무한대에서 9까지 반다친 구간 이렇게 되긴 하거든 원래.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어디 있어?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분모에 있으면 여기서 뭐가 빠져요? 이 콜이 빠지죠. 이 콜이 여기가 열려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이제 한 2점 주거든 단답형으로. 이런 거 틀리시면 여러분이 상위권 학생들은 타격이 좀 있어요. 됐죠? 이렇게 쓰는 거. 자, 특이 케이스 좀 봤어요. 특이 케이스.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구간의 기호를 배우면서 아닙니다. 밑에 거 먼저 같이 갑시다. 자, 그럼 이제 구간이라는 기호를 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위에서는 하나의 포인트에서의 연속을 봤고 지금은 이제 구간에서의 연속을 보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하학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연속인 건데 얘가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두 가지를 충족시키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우선은 구간의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자, 이걸 여러분이 뭐라고 읽고 내가 지금? 구간, 열린 구간 A, B니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 다시 말하면은 양 끝을 제외한 구간의 사이 안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 당연한 소리일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양 끝에 구간의 양 끝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연속의 정의. 이제 포인트에서의 연속이니까 함수값, 극한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구간의 시작점의 함수값과 그때 극한값이 같다를 쓰시면 되는데 대신 정의된 함수가 A에서 B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극한값이 왼쪽은 아예 그래프가 없어요. 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간에서의 연속은 구간의 시작점의 함수값은 극한값과 같으면 되기는 하는데 무슨 극한? 우극한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극한하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간의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극한값과 같으면 되는데 오른쪽은 없어요. 어차피 왼쪽하고만 같으면 되죠. 좌극한하고만 같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몰라도 어차피 애들은 그냥 이런 거 몰라도 알아서 잘 풀어. 구간에서의 연속성 따지라고 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뭐 2에서 4까지 함수가 연속이래. 그럼 여기 끝에서는 당연히 함수값하고 여기 극한값이 같아야 돼. 당연히 그렇게 따져. 그게 이 소린 거야. 그냥 이 소린 거.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 써 있는 거. 구간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따지냐? 이 정도. 뭐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좀 하고 넘어가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기 전에 이제 오른쪽 공간에 좀 보시면은 여유가 좀 있는데 여기 끝머리에다가 이런 데도 좀 이만큼 공간이 좀 있어요. 배경 지식처럼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러면은 함수가 어디에서 연속이냐 이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함수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수는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수는 정확하게 분수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을 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리함수. 요 정도는 우리가 먼저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은 정의역하고 좀 밀접해요. 정의역하고 우리가 다항함수 정의역이 뭐예요? 현식이 다항함수 정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연속인 구간 뭐냐? 모든 실수예요. 그죠? 모든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 알아두시면 되고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냐? 유리함수 정의역은 이거 배우길 뭐라고 배웠어요? 유리함수 은하. 유리함수 분수함수 정의역 뭐라고 배웠어요? 한글로? 그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서 얘도 연속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닌 데에서 연속이다.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은이 무리함수 정의역이 뭐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호안이 0 이상. 그래서 얘는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근데 자 참고로 지금 내가 써드린 이 내용은 혹시나 여러분이 뭐 당장은 필요 없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고1 때 배운 함수들을 기준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고1 때 배운 함수. 나중에 고3 과정에 있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조금 달라지긴 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미적분 2 나중에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하고 현장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니네가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fx가 있는데 fx가 gx분의 뭐 hx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함수가.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얘가 fx가. 그 말은 뭔 소리냐? 분모 gx가 는영이 되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실근이 없다 이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함수가 어디에서 연속이다 어떻게 따진다? 함수값 극한값,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으로 따진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 자, 넘어가서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가볍게 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은 결론적으로 연속인 함수끼리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도 연속이다. 이렇게 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인 함수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도 연속이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 이 타이밍에 항상 나눗셈. 왜? 나눗셈에서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은 이때는 그 A라는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은 안 돼. 이런 건 니네가 나중에 내신 공부하실 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말 없으면 거짓이거든.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처음 요즘 여기까지 하나는 더 알아둡시다. 자, 5번은 그러면은 fx랑 gx가 a에서 연속이잖아요. 5번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잠깐만 기다려봐. 미리 쓰지 말고. 자, 5번이라고 그러고. 자,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은 f 합성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냐? 반대로 당연히 g 합성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이런 명제에 대한 건데,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야. 그러면은 합성해도 연속이 되냐 이 소리야. 한글로는. 돼요? 읽었을 때? 함수가 어느 점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가 어떤 포인트에서 연속이면은 합성을 해도 연속이 되냐 그 포인트에서 이 소리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식이 참이야 거짓이야? 기억 안 나지? 찍는 거 아니야? 자,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거짓이면은 뭐가 있어요? 발레가 있죠. 발레. 그죠? 굳이 뭐 두 개 다 될 필요는 없으니까 위쪽 거 케이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발레를 생각을 해보시면 발레는 어떻게 찾는 거야?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F랑 G는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선 연속이야. 근데 합성하면 연속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가면 되냐 요거에 대한 건데 지금 내가 이제 요 밑줄 친 거 위에 거로 발레를 딜게요. 그러니까 F에다가 G를 넣은 거죠. 먼저 가는 게 누군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G가 먼저 가는 거. 그래서 발레는 다시 얘기하지만 찾는 요령은 만드는 건데 가정을 만족해야 돼 우선은. A라는 데서 둘 다 연속이야. 그럼 무난하게 내가 G를 갖다가 X-A라고 해볼게요. 연속이죠?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그 다음에 A를 숫자로 합시다. 그리고 A를 내가 그냥 예시로 발레는 예를 드는 거니까 A를 3이라고 해서 G를 X 빼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fx는 x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fx가 x분의 1이면 아까 앞에서 선생님 유리함수는 뭐 연속 아니라 뭐 어쩌 했잖아요. 3에서는 연속이죠. 그죠? 0에서만 연속이 아닌 거죠. 정근성. 그죠? 그럼 일로 와서 f합성 gx는 뭐가 돼요? f에다가 g를 넣은 거잖아요. x 빼기 3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x는 3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겠는데 x는 3에서 n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분모가 0되잖아요. 이게 불연속이에요. 발레죠. 3이라는 곳에서 두 함수는 연속인데 합성을 하니까 불연속이 되잖아. 그죠? 들으면 이해는 가실 거고 갔으면 좋겠고 이게 발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레를 공부하면서 같이 항상 가는 게 얘가 이제 이 밑에 건 지울게 두 개 다 동시에 하면 헷갈리니까 동시에 하면은 자 얘가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은 실제로 뭐가 필요한 거냐 F합성 G가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냐 G가 먼저 가는 애가 거기서 우선 연속이야. 근데 나중에 가는 애는 거기서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추가돼야 되는 조건이 fx가 x는 어디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합성함수 개념입니다. 합성함수라는 건 지금 먼저 가는 게 g고 나중에 가는 게 f거든요. 그럼 먼저 가는 함수에서의 정의역 갖다가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의 정의역으로 자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의 정의역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는 f가 연속이 되려면 먼저 가는 애가 어디로 가 지금? x가 a라고 하면은 gx는 x가 a면은 함수 값이 ga로 갈 거 아니야. 위치가 여기가 x가 a면 얘는 어디로 대응인데 ga로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는 생뚱맞게 여기에 생뚱맞게 a라는 데에서 연속인 거는 관심 없고 여기서 연속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x가 ga에서 연속이라는 요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참이 됩니다. 얘는. 참고로. 그러니까 논리는 이런 거야. 먼저 가는 함수는 거기서 연속이야. 그러면 나중에 가는 애는 거기서 연속일 필요가 없고 그놈의 함수 값에서 연속이 되면 된다고. 왜? 그게 걔한테는 정의역이니까. 요런 논리? 하다 보니까 괜히 좀 너무 어려움까지 한 게 아닌가. 어렵다기보다는 기피한 게 아닌가. 됐죠? 요런 것까지 내가 시험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정리는 아무튼 해두고 잘 알아둡시다.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우선 한 단락입니다. 한 내용이고 이 밑에는 좀 사이드 다시 갈리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한테 정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주제 말고 자 보시면은 fx가 있어요, gx가 있어요. 자 x는 a에서 fx는 연속이라고 줬고요. gx는 불연속이라고 줬어요. 불연속. 그랬을 때 fx랑 gx를 곱한 애가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곱한 애가.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 그냥 이제 글로 줄여 읽을 때에는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연부를 곱해서 연속이 되는 조건.
약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연속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는 조건. 자,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어떻게? 자, 얘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럼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연속은 어떻게 판단한다?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판단을 한다.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자, x는 a에서 함수값 어떻게 돼요? fa, ga. 자, 우극한 어떻게 돼요? 자, 우극한 여기서 이제 표기법에 대한 건데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좀 쓰기는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미리 알아두죠. 어차피 뭐 알아두는 게 아니고 그냥 표기법 보시죠. 뭐 정식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표기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우극한을 여기다 원래 표기를 쓰시면 리미트 x가 a보다 큰 데서 올 때에 fx, gx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정석적인 표기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줄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써요. 같은 의미로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f a에서의 우극한 a 풀 g a에서의 우극한 a 풀 이렇게도 쓰는데 하지 말까 이건 나중에 할까? 자 표기법이니까 아무튼 좌극한은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 fx, gx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약식으로 fa 마 좌극한 ga 마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연속이어야 되잖아.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잖아. 주어진 게. 그럼 얘네들이 어때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세 개가. 근데 가정에서 자 fx는 이미 연속이랬죠. 자 fx가 이미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함수값하고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다 똑같다는 소리야. 맞아요? fx는 이미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줬으니까 가정이 얘는 이미 똑같은 거라고 빨간 애들은 다. 근데 gx는 불연속이라며. 여기서 참고로 불연속은 정확하게는 어떤 불연속이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불연속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불연속. 발산하는 불연속이 아니고 다른 불연속. 그러면 일로 와서 무슨 말이야 이 말은? 함수값하고 여기 우극한하고 여기 좌극한하고 얘네가 다르다는 말이라고. 녹색이 다르다는 말이라고. 불연속이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뭐가 돼야 된다고? 얘네가 같아야 된다고. 얘네가 같아야 연속이라고. 얘네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네가 셋이 같으려면은 뒤에 달린 녹색은 다른데 앞에 빨간 애들은 똑같거든? 그럼 빨간 애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빨간 애들이 0이 돼야 되겠죠? 0이. 예? 얘네가 다 0이 돼야 되겠다고. 0이. 얘네가 FA가 FA 마가 FA 풀이 다 0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결론. 자, 일로 와서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연속하고 불연속하고 곱해서 연속이 된대요.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조건은 수식으로 쓰면은 뭐야? 조건은 F가 연속이고 G가 불연속이거든? 그럼 연속하고 불연속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은 조건은 FA가 0이다라는 조건이 잡히거든? 땡땡땡. 그럼 우리가 이거 한글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연속하고 불연속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연속인 함수가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인 애가 0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불연속인 애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0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소리라고요.
되겠습니까? 현식이도 이런 거 들으면 기억나니? 조금씩 나? 이게 예시 이런 거야. 자, fx가 다항함수야. 얘는 이제 다항함수라는 말을 보면 이제 앞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연속함수. 전구간 연속함수. 에? 근데 gx가 x는 1하고 x는 2에서 불연속이래. 불연속이래. 근데 fx랑 gx랑 곱했더니 얘가 전구간에서 연속이래. 근데 fx를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fx가 2차 함수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야. 그러면은 f랑 g랑 곱해서 연속이 됐대. 그때 fx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되냐? 위에 배운 조건에 의해서 얘는 연이고 얘는 불인데 연불 곱해서 연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연속인 애가 그 불연속인 데에서 0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F1이 0되고 F2가 0 돼야 된다고요. 이게 여기 배우는 미적 원내형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수원으로 빠꾸해서 다항식인데 F10, F20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F1은 0, F2는 0 인수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fx는 뭐가 돼요? x-1, x-2 이렇게 구해버리시는 겁니다. 실전에서 여러분이 쓰실 때. 그 배경지식의 요 개념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연불 조건이라고 내가 그냥 약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연불 조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불 조건. 수식으로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말하지만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면 연속인 애가 그 불연속인 곳에서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글로 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하시면 좋겠다. 됐죠? 은하도 저번에 방학 때 우리 수투했다고? 안 했죠? 했나? 했나? 쟤랑 같이? 그래요? 같이 했어? 현식 같이 했어? 그랬던 것 같아. 지민이 했어요? 들어있어요? 없어요? 자, 뒤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자,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열린 구간 1에서 5까지 A에서 불연속인데 다 뒤지래요. 자, 1에서 5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쫙 스캔하시면서 불연속인데 찾으면 되는데, 불연속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그냥 끊어진 데 찾으시면 되겠죠. 끊어진 데 쫙 찾으면 여기 불연속이네요. 왜? 함수값, 극한값 안 같죠? 그냥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이죠. 뭐 여기 불연속이죠. 그죠? 너무 쉽죠, 이런 건. 배운 내용에 비해서. 자, 2번. 자, fx가 구간에 따라서 저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일 때 f2 값 구하래요. 자, 우선 정석대로 가시는 방법은 x는 1에서 연속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우좌 하셔야 돼요. 함우좌. 얘는 왜 함극을 안 하고 함우좌를 하느냐? 우하고 좌가 갈려 있으니까 함우좌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이죠. F1입니다. 뭐예요? 1 어디다 넣어요? 밑에다가 넣어요. 1 더하기 2A 빼기 1이고요. 자, 우극한입니다. F1풀이에요. 어디다가 넣어요? 1보다 큰 데서 올 때 이 극한인데 밑에다 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어차피 다항함수 아닙니까?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1 더하기 2a 빼기 1이죠. 좌 f1 맞아. 1보다 작은 데서 와요.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2 플러스 a에.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a는 a 플러스 2니까 a는 2가 되고 구하라는 f2는 밑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2는 4 더하기 2a 빼기 1 계산하면 답이에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냥 이런 거 안 배운 애들도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어서 둘이 같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정확하게는 함우좌. 자, 유형 3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다음과 같은데 연속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연속이라는 말은 새로운 수학적인 조건입니다. 문제풀이에서 배운. 그러니까 항상 특이 조건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듯이 연속이라는 말은 특이 조건이죠. 물론 미적분 1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만 다루다 보니까 뭐 거의 다 연속인 애들이 많이 깔리긴 하는데 어쨌든 체크해버릇 하셔야 되겠고, 자, 우선 연속이래요. 그러면 우선은 연속이니까 얘는 전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전 구간에서 연속인데 마이너스 2인데를 제외하면은 다항함수니까 당근 연속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얘가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어디만 조사하면 되냐? 저 끊어진 데만 조사해 보면 충분합니다. 왜? 다른 데는 그냥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조사를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함우좌를 해봅니다. 자, 함수값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4 플러스 b죠. 우극한 큰 데서 오는 거예요.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4 플러스 b죠. 좌극한 위에다가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예요. 얘네가 같아야 되니까 조건으로 잡히는 게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4 플러스 b 해서 a는 b 플러스 8, 요게 하나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읽어보니까 f3이 6이래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밑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3의 범위는. 그러니까 3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9 플러스 b는 6이래요. 연립하면 되잖아. 아주 쉽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별로 안 어렵잖아요. 여기 문제 원래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밑에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 최대 최소 정리는 읽어보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고요. 자, 중요한 표현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요게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가정이죠. 가정. 정리에서의 가정. 그리고 결론.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결론. 요게 결론인데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아니고 둘 다 가져야 됩니다. and예요, and. 둘 다 가져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과를 강조해드리면 여러분이 약간 이제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보세요.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닫힌 구간입니다. A에서 B까지 연속이래요.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내가 그렸어요.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이 구간 안에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가 최대죠? 여기가 최소죠.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게 최대 최소 정리거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닫힌, 이 말이 이제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 함수는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러면은 이 말은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거죠. 현식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정리였고,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표현이 있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은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생각해 보시고 다 물어볼게요. 저 지은이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직? 은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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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식이는? 참? 지은이는? 이거는 미적분 언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지금 뭐랑 관련 있는 내용이냐면 참고로 명제, 논리랑 관련 있는 내용. 그래서 아무튼 지은이는 결론이 뭐야? 참? 자, 이거는 우선 참이 맞아요. 참이. 왜 참이 맞냐면은 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안에는 최대값 있고 최소값 없고 이거 있죠? 최대값 없고 최소값 있고 이것도 있고 둘 다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게 이 또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며. 그러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여기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내신에 나온 학교들이 있어요. 내신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또는으로 바꿔내고 이걸 니네한테 틀린 말이지라고 이렇게 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 출제를 한 겁니다. 또는이라고 돼 있어도 맞는 말이에요. 정리가 그게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야.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은 참이야. 근데 예를 들어 말이 그게 아니고 문장이 4번에 예를 들어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죠? 최대 최소 정리 자체는 여기가 과라고. 정리 자체는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아무튼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미적분 원을 배우시면서 정리를 몇 개 배워요. 최대 최소 정리 하나 있고요. 요 바로 밑에 있는 사이값 정리 있고요. 뒤에 가서 이제 미분 들어가시면은 뭐 있어요? 정리자 들어가는 거? 누나 기억나요? 뭐 있어요? 정리자 들어가는 거. 2개 더 나오는데. 그 빵집 가면 파는 케이크 중에. 됐어. 자, 그 로레 정리라고 있어요. 로레 정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라고 있고, 요 4개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정리 끝. 자, 아무튼 하려는 얘기는 뭐냐? 정리를 공부하시는 바람직한 자세는 정리는 체크해드린 것처럼 가정과 결론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나마 좀 좋겠습니다. 그나마 그 정리가 뭐냐고 될 때 최대 최소 정리는 제일 영향가 없어. 그나마 알았어요? 자 그럼 사이값 정리 볼게요. 사이값 정리의 가정은 뭐냐? 살살 체크를 해보면은 사이값 정리의 가정은 닫힌 구간 연속이요. 아까랑 똑같네요. 맞아요. 똑같고요. 여기에 추가돼요.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FA는 FB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정.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결론은 뭐냐? 결론이 좀 길어. 결론이 뭐냐면은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결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자로 수식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이런 이제 국어적으로 문장, 정리 이런 거를 좀 공부하실 때에는 글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보시면 좋은 게 사이값 정리를 내가 이제 글로 읽어보면 무슨 말이야?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를 때 여기까지가 가정.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를 때 그 양 끝에 함수값 사이에 임의의 값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K의 정체가 뭐냐 이건데 공부하실 때 우리가 아까 최대 최소 정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식으로 증명 안 해요.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리면서 정리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근데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달라야 돼. 높낮이를 다르게 찍어야 돼. 연속으로 부드럽게 이어 그리면 돼. 그러면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 사이에 임의의 K, 임의의 K라는 건 결국에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 사이에 임의의 가로선에 대해서 항상 그거를 만족하는 그 값이 되도록 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지금은 무려 3개. 요게 이제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사이값 정리를 조금 이제 이런 게 정리 처음 배웠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K가 도대체 뭐예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K는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다르다는 함수값 사이에 임의의 값. 여기에 임의의 값. 그러니까 K를 어디다 그리든지 간에 무조건 만나는 게 하나는 생긴다고요. 그죠? 그 말이 무조건 C가 존재한다. 이거죠.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사이의 함수값 사이의 값에 대한 정리다 해가지고 사이값 정리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가정과 결론으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 요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배운 정리 2개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보면은 자, 최대 최소 정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배웠어요. 자, 가정하고 결론 나눠버릇 하라 그랬는데 최대 최소 정리의 가정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끝. 이거고요. 사이값 정리의 가정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똑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다르다. 여기까지 가죠. 그럼 그때의 결론은 최대 최소의 결론은 요 구간의 사이에 구간 사이가 아니죠. 요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요게 최대 최소 정리고 사이값 정리는 요 FB, FA, FB라는 함수값의 사이에 있는 값 어떤 K에 대해서 이 K를 만족하는 FC가 C의 값이 구간 사이로 바뀌었어요. 사이에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이제 사이값 정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정하고 결론하고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서버를 타시면 그래도 나중에 정리 까먹어서 못 풀었어요.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안 하겠죠. 적어도 여기 계시면 되잖아.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은 제일 메인은 여러분이 연속성 판단의 하무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연속성 판단 여기 아까 이런 거 이 증명 말고 아무튼 이런 하무자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사이값 정리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비중을 보시면은 연속성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교재 보시면은 이 사이값 정리 배워서 어디다 써먹느냐. 실제로 사이값 정리는 배우면은 사이값 정리보다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 활용. 사이값 정리의 활용. 사이값 정리 활용 옆에다가 화살표 써볼까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뭐냐?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실근의 존재성.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고요. 자, 썼죠? 자,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사이값 정리 정리하는데 밑에다가 써볼게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실근의 존재성 판단은. 자, 가정이 똑같이 들어가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원래는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가 가정인데 활용에서는 우리가 아까 활용이 뭐라고요? 실근의 존재성 판단이라 그랬어요.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 판단. 그래서 여기 조건이 뭘로 바뀌냐면요.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가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로 바뀌어요. 부호가. 이 말이 부호가 다르다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 결론이. 자, 사이값 정리에서는 결론이 요 다르다는 함수값 사이에 임의의 k가 1로 갔잖아. 근데 지금은 요 다르다는 함수값의 부호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겠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무조건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어쨌든. 그죠? 그래야지 함수값이 풀마든 마풀이든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요 사이에 있는 임의의 k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로 바뀌냐면 는요. x축 0. 그래서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고 우리는 이때 이 C를 이 방정식에 뭐라고 불러요? 실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활용으로 우리는 실근의 존재성을 따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뭐 상황은 명확합니다.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인데요.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요. 함수값을 위아래로 찍어요. 그리고 연속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제주껏 부드럽게 이어서 그려보세요. 이어서 그리면 무조건 X축을 한 번은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이 뭐야? 우린 얘를 실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 쓰인다 이거고요. 알겠습니까? 항상 수학은 명제스러운 내용을 공부하실 때 원명제와 역, 원명제와 역, 요 사이의 관계를 좀 잘 가져가셔야 돼요. 원명제가 참이라고 역이 참이질 않잖아 우리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실근 존재한다. 맞지? 그럼 실근이 존재한다고 부호가 다르냐? 실근이 존재한다고 그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고 그 자식 둘의 부호가 다르냐? 거짓이야. 왜? 어렵지 않게 발레 하나 그려드리면은 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A, B 사이에 실근이 예를 들어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무난하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X축이에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A하고 B 사이에 실근 존재하죠? 그잖아. 근데 구간의 그 함수값 둘이 A랑 B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니?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은 항상 참이 아니야. 역은. 알겠습니까? 최대한 지금은 많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너무 쉬워. 보시면은 유형 4번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반닫힌 구간이네요. 1에서 4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건 뭐야? 2학년 때 2차 함수 최대최소죠.
그래프 그리고 축 잡고 제한된 범위 살리고 1 이상 4 미만 1은 가깝게 4는 멀게 그러면은 1은 막고 4는 뚫고 그러면은 최소값은 여기네요 2일 때 근데 최대값은 없죠 뚫렸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2차 함수 문제죠 옛날 문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신에서도 여기 최대 최소 정리 파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니네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들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그런 문제 나와요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미적분 원 교과가 대수교과 다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2차 함수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여기 최대 최소에서 다뤄진 함수가 여기에서는 니네가 이제 대수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은 삼각함수나 또는 뭐 이제 지수로그 함수 우리는 배우긴 했는데 거기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 누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죠 다친구가 0에서 4까지 연속인 다친구가 0에서 4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은 3이고 2고 함수값 좋습니다 그때 0하고 4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니 실근의 존재성 판단하려는 건데 보니까 뭐 여기 쉬우니까 뭐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간단히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0일 때 함수값이 3이고요 1일 때 함수값이 2고요 2일 때 함수값이 -1이고 3일 때 함수값이 1이고 4일 때 함수값이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뀐 데를 찾아보면은 여기 두 군, 여기 이렇게 세 군데네요. 그죠? 물론 이 사이에 내려갔다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를 갖냐? 적어도 하나, 둘, 세 개를 갖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국어적으로 이게 수학은 이걸로 끝인데 괜히 국어를 어려워. 선생님 여기서 최대값이니까 이런데 더 지나갈 수 있으면 이거 막 더 세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몇 개를 갖냐. 근데 그놈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뒤쪽에 유형 문제에서는 앞에서 안 본 애들 중에서 조금 특이 문제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x는 1에서 연속이래요. f1 값 구하래요. 자 이 문제를 미적분 원스럽지 않게 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풀긴 하고 뭐냐면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가 되죠. x-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서 얘랑 얘를 제껴요. 그리고 fx를 갖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해서 f1을 구하니까 3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답이. 근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여기서 제끼는 게 잘못된 거고요. 제끼는 게 이게 제끼는 게 잘못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연속 함수들이기 때문에 제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있어야 되겠죠. 자 정석대로 푸시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fx를 구해볼게요. fx를 식을 구해보면요. fx는 우선 x가 1이 아니면 나눠도 되죠. 이제 아까 그죠? x가 1이 아닐 때에는 아까처럼 나눠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x가 1이면 이걸 이제 모르는 거거든. 왜? 1을 구하고 싶은데 대입하면 사라지잖아. 여기다가 넣으면 되냐? 안 되지. 얘는 1이 아닐 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요거 연속. 왜? 연속이면은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 얘는 함극만 하는 거야. 얘는 우극한 좌극한을 나눌 필요가 없죠. 우좌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닐 때는. 그래서 함수값은 f1이고 극한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내가 이거 잽싸게 약분까지 해버렸는데 약분하기 전식으로 좀 써볼게요. 1이 아니면은 x 빼기 1분의 x 세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써주시면은 x 빼기 1분의 x 세제곱 빼기 1이고 얘네 둘이 같다가 연속성 조건. 그럼 얘 0분의 0꼴이죠? 약분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극한 처리예요.
근데 극한 처리하는데 얘가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얼마? 3이야. 그래서 여기가 3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얘가 약분하면 이 식이 뭐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fx는 원래 식은 이거거든? 내가 지금 써준? 근데 여기에다가 원래 1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가 1이 아닌데 1을 한번 살짝 넣어봤어. 혹시나 해서. 넣으면 안 되는데. 넣어봤더니 3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fx는 2차 함수고 x가 1인데 해서 여기가 뚫렸어 위의 식은. 근데 밑에 식에서 여기를 다시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땡땡땡 fx는 그냥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 문제를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푸실 때 얘를 갖다 인수분해해서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공통인수를 보고 그냥 막 나눠도 되냐? 된다고. 연속함수들끼리 돼 있을 때는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연속함수일 때는. 알고 하시는 게 맞겠다. 알고 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봤고요. 넘어가서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자 fx가 저렇게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네요. 다항함수. fg가 전 구간에서 연속이래요. a의 값 구하래요. 자 원래 정석대로 푸시는 거는 자 전 구간 연속 어디만 조사하시면 되겠어요? x는 2만 조사하면 충분하죠? 그죠? 자 그럼 얘는 x는 2에서 fx, gx를 갖다가 함우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우좌를. 자 함수값 f2, g2 우극한 f2풀, g2풀 좌극한 f2마, g2마. 자 옆에다 계산하시면 f2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얼마냐? 마이너스 2는 4, 2에요. f만 다음 문제 할게요. f2풀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에요. f2마 위에다가 넣어야 돼요. 1이에요. 그 다음에 g2풀, g2풀 2마. 어차피 g는 다항함수인 1차 함수거든요. 그럼 얘는 어차피 다 똑같은 값 나오겠죠. 그죠? 하나 잡아서 다 쓰면 되죠. 얼마야? 4 더하기 a야. 4 더하기 a야. 4 더하기 a야. 4 더하기 a야.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 파란색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보다시피 0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얼마? 마4.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가르쳐드린 정리가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보조 정리인 건데 연불 정리를 쓰시면 자 fx 보세요. x는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좌극한 1이고 우극한 마 2야. 계산해 보셔야죠. 그래서 얘 불연속이야. 그러면 얘는 불연속하고 연속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연속인 애가 불연속인 포인트에서 0을 만들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가지고 마사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처음부터 빠르게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가면서 빠르게 가는 풀이를 납득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넘어가서 서술형 3번. 자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이 오직 하나. 그때 방정식이 0하고 2 사이에서 존재하도록 해야 된대요. 실근이 0하고 2 사이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 자 내가 이 방정식의 좌변을 갖다가 fx라고 잡아주시면 얘가 0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이값 정리의 역이에요. 역. 그죠? 그러면은 얘는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라고 하면은 되냐? 아까 전에 분명히 역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 발레도 보여줬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이 문제는 그러면 역을 해도 되는 거냐? 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뭐라고 줬어요? 얘가 어차피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걔가 그러면 이 0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려면은 무조건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냥 역을 해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아까 같이 이 발레가 잡혔던 거는 실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또는 지금처럼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던가 요렇게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이 역이 성립하지 않았던 건데, 참고로 뒤에 가서 이거는 더 공부해서 배우겠지만 얘가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인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x축하고 이렇게 한 번만 뚫고 지나간다는 거거든. 한 번만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얘가 그 실근이 0하고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여기가 0, 무조건 여기가 2여야 돼. 무조건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보시면 문제가 이 사이값 정리의 역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는 대부분 여기가 3차를 많이 줘. 이게 쉬운 문제. 이게 2차로 가면 그게 어려운 문제. 오히려 차수가 낮아져 버리면. 그러니까 2차는 올라갔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F0 A죠? F2 8 빼기 4, 3, 12, 2, 4, 8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4 무난한 2차 부등식이죠? 정수의 값 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그렇지? 보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